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갖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건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인생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우쭐행 기차라고 써있죠? 보기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딱 들어오시죠? 웃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뜻이죠. 이 강의가 자칫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이 강의를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여행하는 거라고 그러죠. 여행. 그리고 그 여행 중에서도 또 기차 여행은 또 나름대로의 또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캔맥주 한 2개 하고 땅콩하고 이렇게 가지고 기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재밌는 대화를 나누면서 기차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웃음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도 여러분이 뭐 1시간 남짓 하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웃고 즐겁고 행복한 기차 여행을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역사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공자님이시죠? 이 공자님이 보니까 언제 사셨던 분이냐? 여기 나와 있죠. 기원전 551년에부터 47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약 2500여 년 전에 사신 분이죠. 엄청나게 오래된 분이죠. 공자님 하면은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죠. 뭐죠? 네, 논어죠, 논어. 그럼 논어는 공자님이 쓰신 책인가요? 노 아니죠. 논어는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책을 넘기면 자왈 뭐 이렇게 나와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왈 이렇게. 그런데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인생 삼락이라는 것이 나와요. 인생을 사는데 3가지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2500여 년 전에 우리 공자님께서는 뭘 인생의 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공개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그거였어?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아시는 내용들이야. 근데 그것이 인생 삼락이었나?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 이 말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아, 저게 인생 삼락이었어? 자, 여기 보면은 하기 시습지,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익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역시 공자님답죠. 공자님은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를 인생의 첫 번째 낙으로 꼽으셨어요. 역시 공자님답죠. 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근데 공자님은 역시 공자님다운 것 같아요.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어, 이미 2500여 년 전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셔요. 그죠? 예.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여러분이 사실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공자님은 친구를 말씀하셨어요. 친구. 친구. 유붕자원 방내하니 풀역 낳고다. 친구가 있어서 멀리로부터 찾아와 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친구.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는 것 같죠, 그죠? 아, 친구, 좋은 친구 많을수록 인생의 즐거움이 클 것이다. 이해가 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럼 삼락이니까 이제 세 번째가 남았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인부지이 불온 불역 군자호라. 여기서 이는 사람이는 이제 한자에서는 3인칭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불온, 성을 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는 성을 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아니하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을 내지 아니하는 거, 그게 바로 군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생 삼락이라고 하셨는데 2500여 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감히 공자님의 그 뜻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뭐 지식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된 가운데 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면 좋은 친구가 많이 있어서 언제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전화 한 통이면 뽀로록 달려와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이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성내지 않겠다. 그게 바로 나의 군자와 같은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뭐 오늘날 우리 요즘 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 전 뭐 노 가수가 뭐 테스 형에게 물어봤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은 뭐냐?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미 알려주셨어요. 공부해라. 그게 인생의 낙이다. 친구 많이 사귀어라. 그게 낙이다. 누가 뭐라고 한들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라. 그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지금 뭐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의 낙 중에서 삼낙 중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삼낙 중에서 첫 번째 낙을 이미
향유하고 계신 거예요. 멋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멋진 인생 승리자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기업가 정신인가? 이런 화두를 제가 던졌어요. 왜 기업가 정신인가? 한번 알아보죠. 자, 기업가 정신이란 뭘까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뭐 그대로 해석하면 뭐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뭐 이념, 사상, 뭐 그런 걸까요? 예. 자, 이 기업가 정신 그리면 아마 우리 사람의 숫자만큼 그 해석이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각자 한번 기업가 정신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기업가 정신이란 뭘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기업가 정신이 뭘까? 기업가 정신이 뭘까? 잠깐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그럼? 기업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가,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뭘까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뭐, 얼마 전에 뭐, 타계하신 이건희 회장이 뭐, 이끌으셨던 뭐, 삼성, 이렇게 큰 기업도 기업이지만, 여러분들도 작은 기업이지만, 사회적 기업? 이것도 기업이에요. 그 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기업의 그 목적은 뭘까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 사회에 기여하는 거? 고용 창출하는 거? 뭘까요? 네. 뭐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차지하는 어떤 그 뭐 비중,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뭐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뭐지? 여기까지 우리가 화두를 던져놓은 다음에 잠깐 제가 화두를 돌려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화면에 아주 그 무서운 코브라 모양과 함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때였다. 총독부는 들끓는 코브라를 제거하기 위해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과연 이 정책은 성공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과거에 이렇게 지배했듯이 영국도 인도를 지배했었어요. 그때 이제 총독부를 뒀었는데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영국이 지배하던 인도에 코브라가 창궐 했어요. 코브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내다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나온 게 뭐냐면, 그래,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상금을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코브라를 한 마리 잡아오는 당 한 마리에 10,000원씩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즉 코브라를 다 없애는데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맞춰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책은 결론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여러분에게 내주는 제가 질문 문제거든요. 왜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네, 이게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뭐 제가 직접
뭐 그 대화를 나누기 좀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왜 실패했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자, 이 영국이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를 지배하던 총독부에서 코브라를 한 마리 잡아오면 예를 들면 10,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코브라를 잡아다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여기저기서 코브라를 잡아온 거죠. 처음에는 이 정책이 성공하는 듯 싶었어요. 그래, 야, 잘 됐다. 그랬는데 웬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코브라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웬걸? 코브라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상하다. 큰일 났다. 왜 코브라를 그렇게 잡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코브라가 늘어날까? 나중에 결국은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 코브라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쪽 한켠에서부터 코브라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코브라를 빨리 잡아서 없애야 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가 평화로워질 텐데, 그것은 뭐 당연한 이치인데, 이 코브라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안 일부 사람들은 코브라를 잡아들이기는커녕 코브라를 양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첫 번째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 코브라가 없애면은 코브라를 없애면 사회가 안전하게 되고 뭐 평화롭게 유지되는 거 다 좋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그러한 공공성도 다 저버린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코브라를 양식하기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그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과거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워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그만큼 식민지가 많아서 세계 어느 땅을 밟든 간에 그 땅은 영국 땅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었다는 거죠. 식민지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팽창을 한 영국도 대내적으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범죄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범죄자들을 가둘 감옥이 부족했어요. 감옥.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이걸 어떡하지? 이 중범죄자들을 어디다가 수용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 생각해낸 게 바로 이민, 그러니까 그 외딴 섬, 영국과 한참 떨어진 그런 외딴 섬에다가 이 중범죄자들을 격리시키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저런 그 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에 죄수들을 태워서 이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발견된 대륙이 호주 대륙이었어요. 호주 대륙.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호주까지 저 배에서 태워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저 배를 만든 다음에 영국 정부에서 저 선장을 임명해서 선장을 임명해서 선장하고 계약을 했어요. 영국 정부가. 자, 선장이시여.
자, 여러분 선장이 그 죄수 한 명을 이 배에 태워서 그 호주 대륙으로 이주시키는 그 대가로 한 사람당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 얼마? 예를 들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저기 배에 태워서 보내는 그 숫자만큼 이제 그 돈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호주까지 너무 이 먼 오랜 기간 동안의 항해 거리다 보니까 중간에 사망하는 죄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아보니까 심지어 저기 배에 맥시멈 태우면 505명 정도를 태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범죄자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송시킬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이제 한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놓은 게 뭐냐면 그러면은 저 선장을 임명할 때 아주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임명하자.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들, 즉 예를 들면 목사님 출신, 또 그 신부님 출신, 또 그 승려 이런 분들을 임명해 놓으면은 그분들은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아마 죄수들에게 잘해주고 죄수들을 잘 보살펴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잘 이송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론 조금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유의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임명해도.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야, 어떻게 하면은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이송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정책이 나왔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또 하나의 퀴즈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하니까 성공했어요.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뭘까요? 네, 잠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답을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그 힌트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 정부하고 그 선장하고 계약을 할 때 저 배에 몇 사람을 태우느냐, 태워서 보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돈을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사람당 100만 원이니까 10사람을 태우면 1000만 원이고 100사람을 태우면 1억 원이고 1억을 줬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던 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태울 때 숫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호주 대륙에 도착해서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내리는 숫자, 그 숫자를 만큼 상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 대신 곱하기 1.5배 이렇게 1.5배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계약 조건을 그렇게 변경을 했더니 그 선장에 임명된 사람은 뭐 굳이 신부님 출신, 목사님 출신, 승려님 출신, 승려 출신, 스님 출신이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적절한 사람을 임명해도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가지고 그 죄수들, 이송할 죄수들 그 건강검진 다 하고 예방주사 마치고 또 이동간에는 항해 중에는 그 영양사를 임명해가지고 식단을 아주 잘 해서 영양실조 안 걸리게 잘 먹이고 또
뭐 바다에 떨어져 죽는 어떤 그런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초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죄수들을 극진하게 대우해가면서 잘 이송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과 딱 한 명 사망한 경우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경우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사. 그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인원을 다 살려서 이송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 저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인간은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보면 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애벌레와 비슷하다. 사람은 뱀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어부는 장어를 손으로 움켜쥐고 아낙네는 누에를 주워 담는다.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용감무쌍한 장수로 변한다.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누에 누에를 여자들이 만진다는 거죠. 어떻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예.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고객 여러분께 뭐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고객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오늘 맛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만 기실 그 목적은 그 빵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왜 지금 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그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자, 이 군주론은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당시에 이 마키아벨리는 그 군주로부터 이렇게 팽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군주론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군주론을 써서 군주에게 바침으로써 군주의 마음을 자기에게 다시 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와신상담, 노심초사 쓴 책이 바로 마키아벨리라는 거예요. 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군주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군주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뭐 이것이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뭐 상대방에 대한 뭐 권모술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백성의 어떤 입장에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군주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것인가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갑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 다음은 뭐죠? 인간의 본성, 명예욕이라는 거죠. 명예욕. 그 다음이 권력욕.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 명예욕, 권력욕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인간의 본성은 저렇게 마치 그 본성이 애초부터 나쁜 본성만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또 자칫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이기심에 이렇게 충만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는 아마 엄청난 갈등을 겪고 아마 벌써 사회가 해체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회는 그래도 옛날보다 점점 우상향을 그리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또 살만해요. 여러분도 뭐 요즘 살기 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뭐 살만하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이 살 때 그 세상보다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아담 스미스라는 걸출한 경제학자가 등장합니다. 애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이 아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유도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에도 또 국가에도 이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거 참 대단한 탁견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이 그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그런 이기적 행위가 결국 공공복지를 위해서 이바지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업의 그 기업가 정신이 뭐냐, 또 기업의 목적은 뭐냐, 이런 화두를 던져놓은 다음에 이렇게 먼 길을 한번 돌아와 봤어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사회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하기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윤 추구, 사회 기여 뭐 이런 용어랑 이렇게 좀 중첩된 느낌이 오시죠? 그 기업가 정신, 기업의 목적, 여기에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기업가들은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성공하는 기업가는 대부분이 겉모술수에 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기업가로서 부적합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과거에, 즉 기존의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가 정신을 보면은 대부분이 무언가를 창출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가치 창출하고 또 이윤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창출된 가치를 분배하고 또 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 이런 거에는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현대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스티븐슨은 통제 가능한 자원에 무관하게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티몬스라는 학자도 기회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ORE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O opportunity 기회, R resource 자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존 베이트라는 학자도 기회를 만들고 활용해 나가는 것 이렇게 기회 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이 ORE 모델이라는 것은 기회를 포착해서 거기에 도전을 하고 또 자원의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정신과 행위 이것을 바로 기업가 정신으로 봤어요. 좀 더
다시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노베이션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도전 정신 그리고 창조성 이것이 크면 클수록 정점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거죠? 혁신하는 사람, 창조적 도전을 하는 그런 이노베이터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전 정신 그리고 창조성이 많을수록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의 선순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뭐냐? 기회를 발굴해서 핵심 역량을 집중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가치를 우선 창출해야 돼. 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는 기존의 기업가 정신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것은 뭐죠? 가치 분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치 분배. 뭐야? 그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 문화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가치를 분배함으로써 이렇게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것을 분배하는 그런 선순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가치를 창출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분배한다는 거죠. 사회에 되돌린다는 거죠. 되돌려준다는 거죠. 그런 분배의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가 정신을 재정의하고 있죠. 참고로 이 내용은 이민화 교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신 내용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혁신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가치 창출과 분배 이렇게 하는 활동이요. 또 선순환의 리더십이요. 또 그러한 모델이요. 또 사내 기업가도 어떤 그런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가의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분배를 하는 선순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인 삼성이 됐든 이렇게 우리처럼 소규모의 사회적 기업이 됐든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그런 그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 극대화는 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집 주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빵이 공급되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 빵집 주인은 원래는 그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시작한 거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은 빵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뭐 쌀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참외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또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그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출발하는 것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생하는 그런 비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가 정신은 역량과 혁신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감한 그런 창의성을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그 실패를 무릅쓰고 그 가치를 창출하는 그리고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가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할까?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행은 외부 환경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내부의 도전에서 온다. 도전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뭐 스펙을 많이 쌓는 거, 또 뭐 남의 삶을 살아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전하는 삶, 내가 나를 사는 삶, 그런 게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특히 그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즉 이윤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창출된 이윤, 창출된 가치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이러한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현재 이렇게 점점 물결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소규모의 기업이지만 그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에 또 일부는 환원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에 그 바탕이 되는 그런 가치관은 무엇일까? 올바른 기업가 정신, 그런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 이런 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경우에,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준을 갖고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저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고 또 오늘이 가면 내일 아침에도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테니 뭐 걱정할 필요 뭐 있겠나. 뭐 그때그때 잘 알아서 판단해서 뭐 생활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평소부터 자기 머릿속에, 가슴속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지? 이러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소신, 확신, 정신,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새기고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과거에 군에서 이제 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중대장이라는 걸 했거든요. 여기 그 남성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그죠? 이제 대위계급장 달고 이제 중대장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전역하는 병사들이 있을 경우에 제가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전역하는 병사들이 있으면 그 병사들을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그 삼겹살과 소주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그 전역하는 병사들을 우리 관사로 초대를 해서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제가 덕담을 해줬어요. 그 내일 아침에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지금은 이제 육군 기준에서 병사들이 복무 기간이 21개월 하던 거를 지금 18개월까지 점점 줄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중대장을 하던 시기에는
병 복무 기간이 27개월 내지 28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덕담을 해준 거예요. 집으로 초대해서. 뭐라고 덕담을 해줬냐? 첫 번째, 너 전역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좋은 덕담이에요. 그죠? 두 번째, 예쁜 섹시 얻어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사가 전역을 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예쁜 섹시 얻어서 행복하게 살면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덕담입니다. 덕담. 제가 이렇게 덕담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치관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병사들에게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덕담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들에게 가치관이라는 옷을 입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 건전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줬어요. 빨간 글씨로 저렇게. 건전한 방법. 왜?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는요. 남의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건전한 방법일 경우에 한해서 너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 덕담과 가치관 비교가 되시죠? 그죠? 자, 예쁜 섹시? 예. 그래. 마음씨도 착하면서 예쁜 섹시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라? 예.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줬어요. 너 행복하게 살되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덕담 구분이 가시죠? 예. 자, 우리는 이렇게 가치관 하면은 뭐 어떤 경우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너무 고지식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죠? 원칙과 질서는 지켜야죠. 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건 지켜야죠. 바로 그게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수록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뭐냐? 네,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서러움. 그런데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그랬다고 그러죠. 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빌어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인데 내가 배고파도 빌어먹지 않겠다. 그 참 얼마나 참 숭고한 정신이에요. 가치관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난 지키겠다. 그게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그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면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올바른 가치관을 한번 정해보세요. 네, 올바른 가치관. 예를 들면 아까 나왔었잖아요. 나는 남에게 절대로 폐 끼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거 참 정말로 좋은 가치관이죠. 근데 그거 지키기 정말 어렵겠죠.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치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는,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의 올바른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보세요. 저는 이런 가치관을 하나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타인에겐 봄바람같이 따뜻하게, 나 자신에겐 추상같이 엄하게, 이런 가치관을 나름대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지키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 휴대폰을 딱 열면은 그 말이 딱 떠요. 그러면 잊어먹었다가도 휴대폰을 여는 순간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타인에게 봄바람같이 따뜻하게, 나 자신이 어떤 유혹에 빠질 때 그것을 경계하도록 추상같이 엄하게 저 자신을 경계하는 그런 이렇게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을 한번 정립하셔서 휴대폰에도 저장하시고 또 그 내용이 좋으면 여러분 사무실 책상 앞에도 크게 써붙이고 또 집에도 하나 써붙여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가훈. 네. 가훈이 별게 아니에요. 그죠? 네. 올바른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보실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저절로 되는 게 없죠. 그 장석준님이 쓰신 대추 하나리라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대추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거 자라는 동안에 태풍도 지나가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그렇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다 극복했을 때 이겨냈을 때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사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 역경, 고난 이런 거를 기필코 이겨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때 여러분 인생에 저런 좋은 결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힘을 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최후의 승리자는 여러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쭐행 기차 여행을 하듯이 이 강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웃고 즐겁고 행복한 기차 여행 하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웃고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네, 그렇다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강의에는요, 3가지의 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미는 뭘까요? 첫 번째 미는, 어떨까요? 첫 번째 미는 뭘까요? 콘텐츠. 즉,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뭐 내용이 들으실만 하셨나요? 네. 두 번째 미는 흥미라고 그래요. 흥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좀 즐거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미는 유종의 미라고 그래요. 유종의 미. 유종의 미는 뭘까요? 유종의 미는요. 조금 일찍 끝내드리는 거라고 그래요. 네, 오늘 원래 뭐 1시간 넘게 계획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릴까 해요. 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지금 대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뭐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뭘까요? 휴강? 공강? 아, 예,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휴강, 공강 하면은 반드시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일찍 끝내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강의도 시간을 오버하면 좋아하는 학생 아무도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죠? 예, 조금 일찍 끝내드릴까 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에 따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굳이 다루진 않았는데 제가 아까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에요. 셀프 리더십. 나 자신을 통제하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그러한 셀프 리더십이 충만할 때, 올바른 가치관이 있을 때, 올바른 선순환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낙을 공부하는 낙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